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매주는 미국 현지 시간 17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국 심장협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유데나필의 글로벌 임상 3상 톱라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매지온 측은 1차 지표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2차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고 FDA로부터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환자 2명이 흑사병 확진을 받아 전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이먼구에서 흑사병 환자 1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55살 남성으로 지난 5일 한 채석장에서 야생 토끼를 잡아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허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16일 전화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중 양측이 1단계 합의를 둘러싸고 각자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IPO 최대어로 꼽히는 아람코가 현지 시간 17일 목표 공모가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아람코는 성명을 통해 목표 공모가 범위를 우리 돈으로 약 9,335원에서 9,958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람코는 사우디 증시에서 우리 돈으로 총 28조 80억 원에서 29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가까워졌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1% 이상 상승했고 216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59%의 상승 흐름을 타면서 668선까지 올랐는데요. 또 지난주 이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거듭 표명을 하면서 시장 함께 힘을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리고 간밤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매지온 측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차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시장 움직이겠죠?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협상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2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장 상승 모멘텀 제공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장 정리해보고 이번 주 증시 이슈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 논의 시장에선 압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협상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약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 상승 모멘텀 제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모토로라, 화웨이가 폴더블 폰을 내놓았습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증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했거든요.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지난주 일단 시장,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자체가 다소간 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시장 내 어떤 그 긍정적인 그 기대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도 상당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 1.2%의 육박 그리고 코스닥 0.6%의 상승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었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사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순매도 5천억 원대의 순매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기관의 순매수 양상이 크게 나타나는 한 7,500억 원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러면서 시장은 2160포인트 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일단 6개월 만에 2160포인트의 안착. 근데요, 앞으로 미국의 소비 시즌이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폭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생각을 해본다라면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세는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시장 내 주요 이슈가 지난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도 역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지난주의 긍정적인 부분들 결국은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유동성 장세 지속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시장을 충분하게 떠받쳐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낙관론이 여전히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28,000포인트 사상 최고치 28,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는 외국인의 수급 동참만 나타나 준다라면 시장 22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겠다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외국인이 5천억 원이 넘는 거의 6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1.2%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럴 부분에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금 유입이 되기만 해준다라면 시장 상승세 지속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좀 봐야 되겠죠. 지난 주말 미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로 처음으로 2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 협상에 대한 소위 말하는 미국 백악관도 그렇고요. 상무부도 그렇고요. 좀 펌프질을 계속했다라고도 표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좀 유의성 있게 들려온 말은 미국의 커들로가 어떤 그 장관끼리 서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연내 그리고 아니면 가까운 시간 내에 일단 최소한 스몰 딜의 서명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 다소간 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인 쪽으로 치우쳐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산업 생산은 다소간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지만 소매 판매 부분은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소매 판매 쪽에 조금 더 치우쳐가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9월에 소매 판매 감소 이후에 10월달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1월, 12월 소위 말하는 소비 시즌이 다가옴과 동시에 소매 판매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 산업 생산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시장은 이제 소비 쪽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지난주에 광군제에 이어서 앞으로 다가온 다음 주 말이죠.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이때 나타나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나타나는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소비 시즌의 임박, 시작 이런 부분들이 소비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장으로 고스란히 이제 이번 주 관심으로 연결될 부분 뭐니 해도 뭐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방향성이고 두 번째가 연말 소비 시즌의 시작이 될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기업 단으로 내려와서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은 4분기 실적 시즌으로 그 관심이 옮겨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지난 3분기 실적 시즌에 나타났었던 어떤 그 산업별 바닥권 탈출, 바닥권 이탈, 소위 말하는 산업별 업황 개선의 상당 부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방향성은 한 두 가지 정도 그 관심 분야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첫 번째가 이미 부과된 관세를 철회할 것이냐 안 철회할 것이냐 이를 놓고도 지난주에 다소간의 시장 내 좀 이견이 많이 나타났었죠. 관세를 철회할 것이냐 안 철회할 것이냐 이 여부를 놓고 시장 상당한 어떤 그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추가 관세 부과가 12월 15일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두 가지 이슈입니다.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미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과가 되고 있는 관세를 이제 철회하게 될 것이냐 안 철회하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정 에이펙 회담의 취소 이에 따른 정상회담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일정 소위 말하는 시간도 그렇고요. 장소도 그렇고요. 핵심 의제, 아젠다도 어떤 아젠다를 삼아야 될 것이냐. 이제 아직까지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실무진 회담이 오고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하지만 시장에서의 기대는 연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다. 근데 사실상 정상회담이라는 일정을 놓고 그것이 조율되어 간다라는 뉴스만 흘러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연말 소비 시즌 다음 주 금요일 일단 시작이 된다라는 점 생각해 두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번 주 시장 내 주요 관심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그 주택과 관련된 어떤 그 미국의 지표 발표 예정이 있죠.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PMI 지표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주요
그 리테일 기업들의 실적 발표. 뭐 홈디포도 마찬가지고요. 메이시스도 그렇고요. 타겟도 그렇고 이번 주 미국 내에서 리테일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점. 여기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FOMC 지난달 의사록 공개 얼마만큼 매파, 얼마만큼 비둘기파, 뭐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주택가격지수와 신규주택 착공, 판매, 허가 이런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선 22일 금요일에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 생산자 관리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뭐 이런 부분들 결국은 그 PMI 지표가 실제로 시장 내 상당히 큰 어떤 그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MI 지표 이제 9월, 10월 넘어서 11월 PMI 지표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꼭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그리고 PMI 지표와 관련된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리테일 업종에 대한 미국 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크게 대기해 놓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리테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요,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리테일 기업들, 뭐 메이시스, 타겟, 그 다음에 홈디포,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들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방향성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좀 전해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대표들이 서로 통화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실질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죠. 그래서 지난 주 초반 시장 조정 양상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혹여나 하는 우려감이 있긴 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시장 내 어떤 그 소통, 백악관의 소통, 중국의 소통, 뭐 계속해서 나오게 여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인 낙관론 쪽에 조금은 더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 합의, 뭐 현재 뭐 상황 일단 아직까지는 안개속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아이펙 정상회담의 일방적인 칠레의 전국 불안으로 인한 취소 부분,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언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이 만나게 될지, 만나야만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소위 말하는 서명 일정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계속되었다라는 점. 장소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거기서 핵심 아젠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불안하게 했던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입장 차이가 계속되었다라는 점. 일단 미국 측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가 아직 확실하게 푸신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술 이전의 제한이랄지 그에 대한 어떤 그 제한에 대한 실행,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 이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간에 합의를 아직 못 이뤘다라는 점. 세 번째가 우리가 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기존 부가 관세를 철회할 것이냐, 철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난주 초반에 상당 부분 불거져 나왔다가 수면 아래로 다시금 가라앉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 양국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좀 벌어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좀 좁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은 지금 현재의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 시장과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중국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들의 목적,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 결국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기존에 부과되었던 관세가 철회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것, 그런 의미로 지금 현재 시장 계속해서 시장과의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예를 들면요, 중국은 관세 철회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더라. 라는 쪽으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상무부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로 시작한 무역 전쟁은 관세 철회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은 중국의 속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좋은 어떤 그 합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 타결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세세적인 디테일만 남겨놓고 있을 뿐이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디테일, 결국은 중국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걸 명확히 했지만 미국은 그냥 조금 좀 돌려가면서 계속 시장에 낙관적인 어떤 그 기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조금은 좀 구체적이지 않은 대략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는 이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어떤 그 시장과의 소통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의 커들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끼리도 서명할 수 있다. 어떤 좀 펌프질이 좀 심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쪽으로, 무엇이 지금 문제다라는 쪽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반응은 초기에는 아마도 지난주처럼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시장 점차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조금 좀 시장의 신뢰로부터 다소간 좀 멀어져 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결국 시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방향성이 가장 핵심 이슈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변화는 아마도 외국인 수급 개선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미국 측에서 소위 말하는 시장에 기대감만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쉽사리 섣불리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주식 매입이 아직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협상의 방향성이 상당 부분 뚜렷해진다라면, 그 부분을 전제로 한다라면 외국인 수급 개선은 상당 부분 빠르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에 편승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들은 가장 먼저 업종 대표 시총 대형주를 사게 될 것이고, 그 속에는 반도체와 화학이랄지 철강이랄지 내구 소비재,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업황 개선 모멘텀 분명히 포커스를 갈 것입니다. 업황 개선, 반도체 지금 바닥 탈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조선 업종 이미 세계 최대 수주를 이미 우리가 중국을 제치고 하고 있다라는 바닥 탈피에 대한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져 가고 있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의 저평가주 찾기에 상당 부분
빠른 발걸음, 빠른 행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뭐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내구 소비재, 특히나 내구 소비재는 왜냐하면 주요국 정부들이 계속해서 소비 촉진의 가장 중심점에는 내구 소비재의 소비 촉진이 자리 잡고 있다. 왜냐하면 내구 소비재의 소비 촉진이 없고 필수 소비재의 소비 촉진이다라면 이 부분은 짧은 관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발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경기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내구 소비재의 소비 확대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내구 소비재의 소비 확대, 소비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지난 주말 미국에서 발표되었던 소매 판매에서도요, 실질적으로 내구 소비재의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를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넘어섰기에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점, 역시 우리가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을 받는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음 주 29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죠. 소비 시즌. 지난주에 이제 관군제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중국에서도 그동안은 알리바바 내지는 뭐 각종 그 플랫폼별로 그들의 매출 실적을 공개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올해는 중국 관군제, 중국 정부, 인민은행이 직접 나서서 나라 전체적으로 각 플랫폼에 대한 합계까지 발표할 정도로 상당히 소매 판매에 대한 관심,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이에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말 소매 판매.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제 관군제에 의해서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이죠.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29일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처 쇼핑을 못했었던 여행이나 뭐 각종 행사로 인해서 쇼핑을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사이버 먼데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추수감사절 휴가 동안에 연휴 동안 쇼핑을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월요일까지 그 어떤 그 쇼핑 할인 행사가 계속된다라는 의미에서 사이버 먼데이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은 소위 말하는 포장을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박싱데이라고도 지금 명명이 될 정도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소비에 대한 소매 판매에 대한 관심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관군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중국 관군제 11월 11일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요. 알리바바가 아니라 전체 중국 내 오프라인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만 이제 통계를 가지고 인민은행 통계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매출이 264조 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중국 1년 GDP의 약 1.6%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우리나라 1년 GDP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우리나라 1년 GDP가 약 한 1,800조 원 정도 됩니다. 1,800조 원. 근데 하루 매출이 246조 원. 그러면 약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 한 8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야기는 8분의 1이라면 우리나라 1년 GDP의 15%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금액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물량이 단 하루 만에 판매가 되었다라는 점. 실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이제 그 추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알리바바의 작년 그 관군제 매출이 44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알리바바의 매출이 55조 원.
작년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그만큼 소매에 대한 관심, 소비에 대한 관심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이번 땡스기빙 연휴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 이 부분을 조금 좀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가 작년보다는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 소매 판매는 약 7,3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 7,300억 달러. 우리나라 1년 GDP의 3분의 1을 조금 넘어서는 우리나라 1년 GDP가 1.7조 달러, 1.7조 달러에서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에 한 3분의 1 정도가 조금 넘어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이번 11월, 12월 연말 소비 시즌에 집중된다라는 점. 어마어마한 양이 미국에서도 판매 예정에 있다라는 점. 근데 작년에는 작년 연말 소비 시즌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작년은 조금 좀 올해보다는 조금 덜했다, 그 기대감이.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그 부분은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정치권에서의 서로 대립 양상이 조금 좀 짙어지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미국에서는 FOMC가 금리 인상이 막 시작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소비 환경, 작년의 소비 환경보다는 올해의 소비 환경은 상당 부분 작년과는 정반대의 모습,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가 아닌 완화의 분위기로 가고 있고, 작년의 금리 인상이 아닌 올해 연말 소비 시즌은 금리 인하 분위기로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번 주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매 기업들, 유통업종에 대한 리테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상당 부분 대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홈디포가 19일이고요. 그리고 타겟이 20일 실적 발표, 21일이 메이시스 백화점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러면 소매업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홈디포나 타겟이나 메이시스의 실적이 시장에 기대했던 것보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 그렇다면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관군제에 이어서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결국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소비 판매 개선,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소비 측면에서의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런 소비 확대가 결국은 제조업종의 업황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비 확대가 나타나게 되면 이를 만들기 위한 생산 확대를 위해서 고용도 확대가 될 것이고, 기업들의 투자도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업황 개선의 가능성은, 이런 그 경기 회복 사이클을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큰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의류랄지 가전이랄지 화장품, 그리고 식품, 면세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말로 가도 여전히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이버를 통해서 모바일 내지 인터넷을 통한 어떤 그 매매 확대, 구매 확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제 관련주,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전자결제 관련주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자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립니다.
네, 시장에 관심을 받는 업종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폴더블 폰인데요. 삼성전자, 화웨이 그리고 모토로라까지 모두 폴더블 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좀 시장의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뭐 시장 폴더블 이제 뭐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 삼성전자가 지난 9월에 폴더블 삼성의 갤럭시 폴드를 판매에 나선 이후에 엊그저께는 지난주에는 모토로라에 이어서 화웨이까지 폴더블 폰이 출시되는 그런 모습. 모토로라는 레이저 2019라는 모델을 시판을 시작을 했고요. 화웨이는 메이트 X라는 제품을 중국 내에서 판매 시작되었다라는 점. 화웨이 메이트 X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예약 물량 출시 1분 만에 완판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 메이트 X 좀 비교를 좀 해보면요.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는 인폴드 방식입니다. 근데 메이트 X는 아웃폴드 바깥쪽으로 접혔다 펼쳤다 하게 되는 그런 폴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트 X가 출고가가 삼성전자의 갤폴드보다는 조금 좀 비쌉니다. 갤폴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만 원 정도, 메이트 X는 한 290만 원 정도. 근데 거기에 메이트 X는 5G 전용이더라. 근데 5G 전용, 5G 삼성전자 갤폴드는 이보다 조금 더 비싸죠. 사실 27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가격이다라는 점. 그러면 거꾸로 삼성전자의 5G 폴더블하고요, 메이트 X하고는 조금 더 가격 측면에서 메이트 X가 가격 경쟁력이 조금은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메이트 X가 쿼드 카메라를 탑재를 했습니다. 카메라 4개를 탑재합니다. 메인 카메라, 망원, 광각 카메라, 그 다음에 심도 카메라까지.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폴더블 폰, 뭐 모토로라 레이저 2019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갤폴드도 그렇고요, 화웨이의 메이트 X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제품의 수율이 좀 문제다. 제품 수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수익성에는 영향을 오히려 다소간 좀 부담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왜냐하면 수익성 개선 여부가 이제 관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제품 수율이 낮으면 당연히 제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 단가가 오르니까 제품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고, 제품 가격이 비싸게 되면 대중화, 소위 말하는 많이 팔리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으로, 제한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는 결국은 제품의 수율을 높여야 제조 단가가 하락을 하면서 대중화까지, 시장에 많이 팔리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은 좀 어떤 그 정체 양상을 빚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물론 내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뭐 화웨이도 그렇고요, 모토로라도 그렇고요, 여기에 오포와 샤오미까지 가세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서 2020년, 21년에 이어져 가면서 폴더블 폰의 제품 가격에 하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품 가격에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상당 부분 급속도로 팽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럼 여기에 이제 2022년 정도가 되면 애플 폴더블까지 가세를 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물론 아직까지 애플에서는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품 생산 계획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삼성, 화웨이, 뭐 샤오미, 그다음에 모토로라, 오포,
폴더블 폰을 만들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애플 아이폰 시리즈에서도 폴더블 시리즈가 나올 가능성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 5G 폴더블 폰 결국에는 급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시장 내 장비 소재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부품주에 대한 관심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5G 장비 소재주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다. 여기 뭐 SFA도 있을 것 같고요. 한솔 케미칼도 있을 것 같고 AP 시스템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런 5G 장비 소재 디스플레이 관심 가져야 되겠다. 우리 시청자 분명히 좀 긴 호흡에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업종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가장 큰 그림 소비 시즌입니다. 이제 뭐 지난주 광군제가 불을 붙였죠. 그래서 소비 시즌이 기대된다. 그러면 소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기대감을 지나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나타나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바로 경기 낙관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그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지수 박스권 상향 돌파 가능성 계속해서 나타나죠. 지수 상승 기대감은 계속된다. 일단 뭐 미국의 다우지수가 사상 최초로 28,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연말 소비 시즌이 소비 관점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12월 배당 시즌 이제 임박을 하죠. 11월 지나면 바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월 효과까지 이제 대기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재정 확대, 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시장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재정 확대를 통해서 어떤 산업이 더 긍정적인 수혜를 입을까? 그것이 바로 1월 효과로 연결될 가능성. 그러면 1월 효과는 결국은 IT 소재, 4차 산업으로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인데 단 우려감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녹록하지 않은 외국인 수급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5,800억 원의 순매도. 외국인 수급이 확실히 수급 개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장세가 진행될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큰 그림 속에서는 외국인 수급 개선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외국인 수급 개선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들이 관심을 가질 최선호주를 찾아야 될 텐데 저평가 업종 대표주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구 소비재의 수요 확대 정책, 주요국들의 정부 정책이 내구 소비재의 수요 확대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이 또 하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핵심 아젠다이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 이 부분까지 결국 외국인 수급 개선이 이 부분, 이 네 가지 부분을 아우르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에 따른 공통 분모를 가진 업종군들, 우리 시청자는 그 속에서 주요 종목들 찾아보시면 아마도 좋은 성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까지 오다 그치겠는데요. 출근길 시야가 답답합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차에 의해 비가 오는 지역이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도는 저녁부터 5mm 미만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을 든든히 입으셔야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5도, 대전 10도, 속초 11도를 보이겠고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경상도는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춘천 6도, 대전 10도로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낮부터 맑아지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 11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저녁에 다시 비가 오겠고요. 낮 동안 광주와 대구 14도, 부산과 제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은 4m, 동해상은 5m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내일 아침은 패딩을 꺼내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